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결국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젊을 땐 몰랐죠. 그저 인연이면 만나고 악연이면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집 한 채 잃는 건 다시 일어서면 되지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평생 쌓은 신뢰와 인간관계까지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노후엔 더 이상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가? 이게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겉으론 착한 척, 따뜻한 척 하지만 은퇴한 사람의 마음속 빈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나를 이용하고 내 평화를 깨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은퇴 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5종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두 명은 스쳐 지나갈 겁니다. 아, 그 사람도 그랬지. 그 깨달음이 바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경고를 듣는 겁니다. 혹시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절대 가볍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겉으론 다정하고 늘 미소 짓고 마치 내 편인 듯 다가오는 사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 그리고 그 따뜻한 말 속에 감춰진 의도. 그 사람은 내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보고 있었다는 걸요. 은퇴 이후엔 이런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노후의 인간관계는 돈과 감정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일 때문에, 사회적 관계 때문에 만나던 사람도 있었지만, 은퇴 후엔 대부분 좋아서, 믿어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좋아서라는 감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처음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듯 귀를 기울이고 그건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말을 건네며 서서히 내 마음속 문을 엽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이에요. 형님, 이거 서류 좀 같이 봐주세요. 이건 잠깐만 제 이름으로 해두시고요. 하지만 그 잠깐이 쌓이면 어느새 내 이름이 엮이고 내 돈이 빠져나가고 내 평화가 흔들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무기로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함께 밥 먹자 하고 명절마다 안부를 묻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대화는 나가 아니라 돈으로 옮겨갑니다. 형님, 그때 말씀하신 그 돈, 혹시 잠깐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요즘 이거 하면 수익 괜찮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나한테 저렇게 잘해줬는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그 한 번에 괜찮겠지가 모든 걸 바꿉니다.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60대 이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속아서가 아니라 믿어서 당했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을 의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겉으론 착하지만 뒤에서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마워할 만한 행동을 일부러 합니다.
내게 도움을 주는 척 작은 선물을 건네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도움을 돌려달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이 망설이지 않도록 미리 빚진 마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진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들이 손에 쥐게 하는 것. 돈일 수도 있고, 내 인맥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세상과 이어진 마지막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들이 한번 내 삶에 들어오면 절대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도움 주는 척, 나중엔 책임지지 않는 척, 끝내는 모든 잘못을 당신의 선택으로 돌립니다. 형님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제야 깨닫죠.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내 약점을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용당한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의심받기 싫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괜히 의심하면 내가 속 좁아 보일까,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결국 스스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노년의 의심은 경계이자 생존입니다. 한 번 의심하면 관계는 깨질 수 있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깨집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았다면 지금은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로 나를 위로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인 사람이 곁에 있는 게 1000배 낫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나를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보다 내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겠다.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주변을 도구로 만드는 사람. 노후에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삶을 무너뜨리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나면 첫마디가 칭찬이 아니라 한숨이고, 인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덥다고 하고, 비가 오면 축축하다고 하고, 밥이 맛있어도 비싸다고 하고 싸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까다로운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공기처럼 번지는 독이라는 것을요. 은퇴 이후의 하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시장에 다녀오고 병원에 들르거나 산책을 합니다. 이 단순한 루틴에 불평이 스며들면 하루는 금방 흐려집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세상 탓, 가족 탓, 정치 탓을 끝없이 쏟아내면 처음에는 맞장구를 치다가도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움이 반복되면 외출이 싫어지고 약속이 줄어들고 결국 집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거울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정해놓습니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론을 강요합니다.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병원이 다 소용없다며 치료도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요즘 애들이 무례하다며 자식 이야기로 넘어가고 끝내는 우리 세대는 운이 없었다며 한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함께 나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체념과 분노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과 분노는 내 마음속 남은 불씨까지 꺼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불평을 5번 들으면 그 5번은 내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밥이 맛있어도 맛이 없어지고 산책길에 햇살이 따뜻해도 눈부심으로 느껴집니다. 불평은 사실을 바꾸지 않지만 사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노년의 삶은 시선으로 완성됩니다. 같은 풍경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고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고를 때 말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그가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밝히는가. 이 단순한 기준 하나가 노후의 하루를 바꿉니다. 불평형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때때로 따뜻하게 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반찬을 나눠주고, 장을 대신 봐주고, 약속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멀어지기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오래 가지 않는다면 그 온기는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한 미끼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의 친절 뒤에 늘 남는 감정이 피로와 침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해줘서 고마운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감정의 세금입니다. 당신의 하루마다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 말입니다. 불평형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의견이라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 말이 상대의 건강과 하루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의 질, 식욕, 혈압, 통증, 민감도까지 말의 톤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말을 덜 듣고 좋은 말을 더 들을수록 몸은 느리게 늙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의 언어가 노년의 생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곧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칼로 자르듯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한숨이 시작되면 부드럽게 자리를 이동하면 됩니다.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그 말이 서툴다면 시간표를 먼저 만들면 됩니다. 아침 산책은 혼자, 점심은 가벼운 모임, 오후는 운동이나 독서. 일정이 있으면 불평의 초대장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평보다 더 위험한 건 불평에 공감하는 척하는 나의 습관입니다. 맞아요. 정말 세상이 엉망이죠. 하고 맞장구를 치는 순간 나는 공범이 됩니다. 그 공감은 상대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평을 정당화합니다. 공감 대신 방향을 제안해 보세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보다 요즘 읽은 책 얘기를 해볼까요? 시장에 새로 생긴 가게가 있다던데 같이 가보실래요? 대화의 무게를 바꾸는 한 줄이 관계의 무게를 바꿉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거리는 더 필요합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상대의 습관을 고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혹시 스스로가 이미 불평의 언어에 물들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어느 시기에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만 실험해 보세요. 불평 대신 관찰을 말로 내보내는 겁니다. 오늘 하늘이 유난히 맑네. 시장 복숭아가 달더라. 산책길 장미가 아직 피었네. 관찰은 평가보다 가볍고 마음을 덜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감사는 불평이 차지하던 자리를 천천히 밀어냅니다. 이 작은 실험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사람을 만나는 눈도 달라집니다. 불평을 끌어들이지 않고 평온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노년의 하루는 길지만 남은 시간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누구와 어떤 말로 채우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결정합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주변을 도구로 만드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결국 내 삶도 그 색을 닳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것에도 미소 짓고 힘든 일에도 방향을 찾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남은 인생의 빛깔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만을 들어주느라 내 하루를 소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내 마음의 창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고 다시 여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내 하루에 들어올 말을 고른다. 나는 내 곁에 머물 사람을 고른다.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시간을 어둡게 만드는 관계 대신 조용하지만 따뜻한 관계로 채운다. 그 결심 하나가 내일 아침의 표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겉보기엔 똑똑하고 성실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화가 끝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괜히 초라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은 결국 비교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보다 누가 더 평화롭게 사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경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퇴직금, 자녀의 직장, 손주의 학교, 심지어 병원 진료비까지 비교합니다. 형님은 아직 그 병원 다니세요? 요즘 거기 수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애는 이번에 외국 나갔어요. 형님 손주는 아직 한국에 있죠? 겉으론 걱정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대화에는 항상 서열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걸음을 걸어도, 심지어 취미를 공유해도 그 속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무언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입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았을까? 나도 저런 선택을 했어야 했나? 그 생각이 쌓이면 하루의 만족감이 무너집니다. 비교는 삶의 독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노년의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더 낫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는 결핍에서 나오고 결핍은 자기 확신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을 듣는 우리 마음이 점점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대화가 끝나면 괜히 불쾌하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줄고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뭘 잘못 살았나? 내가 부족한가?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도는 순간 당신은 이미 비교의 늪에 빠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위에 서 있나를 확인하는 도구로 씁니다.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이런 기류는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차 새 걸로 바꿨어.
우리 집은 리모델링 했지. 그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상대를 눌러야만 안심하는 신호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남의 불안 위에 세워집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삶의 속도가 틀어집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해서 시작하지만 곧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지? 로 변합니다.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행복은 경쟁이 아니라 인정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속도, 지금의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지면 인생은 끝없는 추월전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과 대화한 뒤 당신이 배웠다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작아졌다고 느껴지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겁니다. 말 한마디에도 비교가 묻어 있고 조언처럼 보이지만 평가가 섞여 있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우월감의 변장입니다. 노년에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말이 자극적인 사람보다 말이 따뜻한 사람, 가르치려 드는 사람보다 함께 웃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보다 공감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순간 인생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비교는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 비교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함께할 관계가 아니라 피해야 할 관계입니다. 비교의 화살은 언젠가 당신을 향합니다. 오늘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만 내일은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내 삶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늦게 배운 사람도, 천천히 걷는 사람도 그 나름의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이 바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끝없이 불안 속에 삽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늙어도 여유롭게 웃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경쟁의 무대에서 내려왔다. 이제는 평화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바라본다. 그 다짐이 오늘부터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늘 도움을 청하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부탁할 때만 찾아오고 일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래, 나도 나이 들었으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기억한다는 것을요.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이 유형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부드럽고 정이 많습니다. 누가 조금만 부탁해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형님, 이번에 이것 좀 대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배님,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몸을 일으키고 지갑을 열고 시간을 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그들은 연락이 끊깁니다. 감사는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습니다. 대신 다음 부탁이 생기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찾아옵니다. 형님, 저번에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도와준 게 평생 도와야 하는 계약처럼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마음이 닳습니다. 도움을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결국 소모로 변합니다. 내가 기꺼이 나눠준 시간과 정성은 사라지고 남는 건 피로와 허무함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자원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거절 못하니까 부탁해도 괜찮아. 그 말이 그들의 머릿속엔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더 귀합니다. 한 시간을 쓰는 게 하루의 절반을 바꾸고 한 번의 만남이 며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쏟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남의 일로 채워지고 당신의 인생은 남의 부탁으로 지쳐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처음엔 겸손합니다. 말도 조심스럽고 태도도 낮춥니다. 하지만 부탁이 성사되면 말투가 바뀝니다. 그거 별일 아니었죠? 그 정도야 뭐 형님이야 늘 하시던 건데.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도움은 은혜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순간 빚진 기분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그들은 그 한마디조차 자신을 낮춘다고 느낍니다. 결국 그 말 대신 무시와 거리두기로 그 빚을 지워버립니다. 내가 도와달랬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런 태도는 결국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관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도움이라는 단어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미안하고 외면하면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와주고 또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상대는 당신의 시간과 정성을 더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싫어지고 세상과 멀어집니다. 도움을 주는 일은 언제나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귀함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감사가 없는 도움은 이용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약한 게 죄는 아니지만 한계를 그리지 않으면 그 약함은 곧 상처가 됩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은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줍니다. 처음엔 미안하지만 그 미안함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억지로 들어준 부탁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후회로 남고 피로로 남고 관계의 무게로 남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을 다 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거리를 두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면 잠시 멈추세요. 이 부탁이 끝나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답은 정해진 겁니다. 이제는 도움을 주는 관계보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힘들면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10명의 이용자보다 한 명의 진심이 당신 인생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당신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따뜻한 한 사람은 인생을 살리고 차가운 10사람은 마음을 얼립니다. 이제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부탁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하루,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입을 열면 과거 이야기뿐인 사람. 그땐 참 좋았지. 요즘은 다 썩었어. 그 시절엔 사람들이 정이 있었는데.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르는 사람 곁에 있으면
현재가 무의미해지고 미래가 막혀버립니다. 이들은 과거의 추억을 위안으로 삼지 않고 현재를 부정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노년의 대화 중 절반이 회상으로 채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회상이 그리움이 아니라 비교로 흘러갑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땐 다 의리로 살았는데. 그 시절엔 나라가 달랐어.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칩니다. 결국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그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썩었어. 하지만 사실 썩은 건 세상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품은 그들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변해왔습니다. 달라진 게 죄가 아니고 바뀐 게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 삶이 멈춥니다. 그들의 말은 늘 예전엔으로 시작하고 요즘은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즐거움도 오늘의 행복도 사라집니다. 그들의 대화는 결국 현재를 부정하는 독이 되어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들게 만듭니다. 노년의 시간은 과거를 곱씹기보다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게 채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묶인 사람은 늘 그때는 좋았는 대로 하루를 끝냅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은 별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함께 있던 시간조차 무거워집니다. 물론 추억을 이야기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현재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그땐 잘 나갔는데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나는 이제 늙었어.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한 번 묶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노년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되 현재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땐 좋았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좋았지만 지금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의 온도를 바꿉니다. 현재를 부정하지 않고 과거의 추억을 오늘의 빛으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늙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늘 과거 얘기만 하며 세상 탓, 사람 탓, 젊은 세대 탓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두세요. 그들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당신의 하루를 무겁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신호입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 교훈에 눌려 살면 삶은 과거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의미 없다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체념은 전염됩니다. 함께 있던 사람도 결국 세상을 부정하게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추억을 자랑하는 친구가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걸으며 지금 날씨 참 좋다. 같이 밥 먹으며 이 반찬 맛있다. 이런 대화가 진짜 행복입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그립지만 지금은 소중하다. 과거에 매여 사는 건 추억이 아니라 후회 속에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고 즐길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혹시 당신 곁에 늘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땐 그랬죠. 하지만 지금도 괜찮아요. 이 한마디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현재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면
지금의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추억은 추억의 자리에, 현재는 현재의 자리에 둘 때 우리의 삶은 균형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 진심, 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거의 정을 그리워하기보다 오늘의 인연을 아껴보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자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 5가지 사람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둘째, 끝없는 비교로 마음을 흔드는 사람. 셋째, 돈과 감정의 경계를 흐리는 사람. 넷째, 도움만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다섯째, 과거에 묶여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 이 5부류의 사람과 거리를 둘 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평온해집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지켜줄 소수만 남기면 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나 건강만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쓰느냐, 그게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하루가 고요하고, 하루가 고요해야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혹시 지금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리두기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낡은 관계를 덜어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나누고 있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해주었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